명봉명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화면은 그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을 거긴 한데 이 화면 잘 보이시나요? 엄청 작게 보이시죠? 잘 보여요. 네, 보이세요? 잘 잘 보이는데. 보여요. 잘 보이세요?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1주차 결과인데요. 이제 한 분씩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유수 먼저 살펴볼게요. 이유수. 김서치님 예를 들면 이유수 111명, 지금 코비오님이 88명 증가한 거예요. 열정부자만 79명, 그 다음에 오르쉐님이 246명, 이가온님 24명, AM5님 354명, 지인님 262명.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거를 딱 수치만 딱 놓고 보면은 이 활동에 대한 결과가 값이 어느 정도 딱 예상이 되죠. 누구는 열심히 했고,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딱 분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늘어나지 않은 분은 일단 이걸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근데 이것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블로그 성장과도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인 또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코비오님이 88명이 이제 증가하셨어요. 근데 12만 등까지 예를 들면 들어갔죠. 근데 여기 이제 뭐 AM5님도 그 353명이 늘어났는데 12만 등 들어가셨고 오르쉐님 6만 등, 지니님 8만 등. 지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웃도 팍팍 늘어나고 키워드 요거 좀 글 하면서도 갑자기 순위가 막 점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초반에 이웃을 추가하는 것이 내 블로그의 성장과 굉장히 이또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니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꼭 이게 이웃이 늘어나서 뭐 순위가 올랐다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웃이 그 이웃을 늘리는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 블로그에 또 긍정적인 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도 보시면서 아마 이웃을 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가원 님이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를 검색에 의해서 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추가해 놓은 사람들의 피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글을 읽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웃들이 많아져야 내 글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방문자 수도 당연히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AM5님도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도 이게 이 100명이 넘었다라는 이 수치가 그 검색에 의한 유입보다는 이웃에 의한 유입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블로그 방문자 수는 확실히 이웃에 의해서 초반에는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블로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치를 보면 이제 방문자인데요. 뭐, 이 지금 빈도님, 이제 김서치님이 닉네임을 빈도님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김서치님, 빈도님은 지금 패션 블로그로 이제 전향을 하셔가지고 이거 그 인스타로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43명까지 만들었었고요. 코비우님이 87명 정도까지 늘었고, 그다음에 열정부자 엄마님은 2,300명까지 해서 거의 1,000명 가까운 일단 방문자 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오르세님도 188명. 오늘도 주말에는 원래 경제 블로거들 그 방문자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오늘도 200명 가까이 지금 이미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200명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관님도 7,000명을 일단 그 주중에 한번 이제 돌파를 하셨었고 주말 이 금요일이랑 요 시기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 했을 때보다도 한 300명에서 360명 정도가 지금 느는 수치를 보여줬거든요. AM5님도 117명 돌파해서 최초에 비해서 이제 100명 정도가 늘으셨고 지니님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98명까지 이제 하면서 다음 주에는 또 100명을 다들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순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 김서치님은 다시 순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들을 다 지우셔가지고, 코비우님이 12만 등, 그리고 열정부자님이 2,600위권에 들어가셨고, 오르세님이 엄청 빠르죠. 지금 6만 등까지 들어가셨으니까. 이가원님은 4만 등까지 들어가셨고, AM5님이 12만 등, 지니님이 8만 등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순위 목표를 보면은 김서치님이 중간에 주제 변경하신 거 말고는 제가 15만 등 이내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기획 기준으로. 근데 이미 지금 순위 목표는 이미 모두 다 달성을 하게 된 거죠.
열정부자 엄마님이 이제 열정부자 엄마님은 순위가 그 2000위 되어가지고 좀 느리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는 방문자 수를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방문자 수를. 그럼 방문자 수 늘리려면은 그때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 방문자는 검색에 의한 노출에 의해서 사람들을 방문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 의한 노출에 의해서 방문자 수를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또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주차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은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키워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내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력이 늘려나가야 되는 건데 무조건 할 수 있는 이유 추가에 대한 그 폭발력이 좀 전 약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2,000명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그 시간을 쭉 투자해서 한다면은. 근데 2,000명은 지금은 이제는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2,000명을 넘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한 분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왜냐면은 지금 수치로 봤을 때 하루에 200명을 신청을 해도 200명 신청해서 전환율을 고려하면은 일주일에 1,000명 정도가 가능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 속도면 1,000명이 추가돼도 2,000명을 넘으실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좀 더 이유 추가를 하시는 것도 기계적으로 약간 시간을 할애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해서, 그, 지난주에 대한 데이터적인 부분들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제가 매일매일 그 코칭을 적어드리고 있잖아요. 코칭 내용을.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제목과 키워드에 사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 글자 수가 제가 1,500자가 왜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1,500자가 뭐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들 본인의 글 쓰는 틀들이 잡혀져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 글이 사진을 넣고 글 쓰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본인이 이제 딱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거에 대한 글에 대한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몇 번 코칭하면 바로 좋아져요. 바로 좋아지는데 이제 키워드 분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고 제목 짓기랑 이런 게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키워드를 반영하는 것도 생각보다 정말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목 서론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본론에 그 것들을 그 키워드들을 의도적으로 한번 넣어주고 결론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것들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간에 코칭을 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이 뭐였냐면은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키워드가 그런 형태로 잘 반영되지 않은 사람들의 글들도 상위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은 다 비슷비슷할 때 누구의 글이 노출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을 해야지 내가 1,000등이랑 1,100등이랑 붙었는데 그거 때문에 내 글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완성도 높은 글을 내가 작성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키워드를 반영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들 놓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그 오늘 라이브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주말 거는 글을 안 봤어요. 글을 어떻게 썼는지를 안 봤는데, 제가 여러분의 글을,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또 그 보는 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좀 그 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절차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뭐, 하나하나 다 이게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로 하니까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 김서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렇게 띄워놓고 네이버 창이랑 블랙휠을 이렇게 같이 띄워놓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글 쓰셨잖아요. 이렇게 제목을 명품 미니백 추천 100만 원, 200만 원대 명품백.
제목을 이렇게 쓰셨네. 메인 키워드가 명품 미니백 추천이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려고 하셨나 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목의 앞쪽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무조건 내가 가장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적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명품 미니백 추천. 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뭐 네이버 쇼핑 나오고 브랜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뷰티비 4위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건 안 보인다는 가정하에 발행일들이 다 엄청 높네. 최근에 발행된 글들이네. 막 90, 제일 늦은 것도 3달 전에 발행된 글이네. 방문자 수 엄청나게 많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 이 키워드는 지금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김서치님이 절대 노출시킬 수 없는 키워드인데 왜 이걸 메인 키워드로 잡았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7,200이에요. 7,200명에 9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로는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쵸? 7,200명인데 900개의 글밖에 써지지 않으니까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애초에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키워드였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일단 키워드 선택이 잘못됐어.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를 썼어야 되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관 키워드로 가요. 연관 키워드로.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이것도 아마 유료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연관 키워드가 이렇게 많이 뜨지 않을 거예요. 많이 뜨지 않을 건데, 아무튼 밑에서부터 봐요. 그럼 여기 뭐 명품 미니 크로스백 이런 것도 있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밑에서부터 보는데 누적 발행량이 작은 거를 봐요. 푹푹 꺼지는 것들을 봅니다. 올라가면서. 뭐야 이거 1700명? 이렇게 가다가 1700명 갑자기 푹 꺼지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제목을 한번 보는 거예요. 마르엔제이 미니백 이거는 그 어떤 그 뭐냐 특정 브랜드의 미니백을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거는 타겟층이 좀 명확하니까 요거는 이거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제가 김서님 오셨으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명품 미니백 추천이라는 거는 키워드가 너무 거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마르엔제이 미니백 이런 것들 들어가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이것도 연관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미니백이 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뷰탭 일단 4위네요. 이것도 보면 노출이, 어, 일단 이것도 어려운 거죠. 이렇게 방문자 수랑 이런 것들 보면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조금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발행일이 굉장히 오래된 글들이 상위 노출되어 있다는 거. 1년 전 글들이. 그러면 최신성을 좀 반영하면 올라올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1480, 1840인데 17개예요. 글이. 올라온 글이. 경쟁 강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 명품백 추천이라는 글을 쓰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 키워드가 안 좋네? 근데 찾아보니까 이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약간 주제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 더 이제 이 거대한 키워드가 아니라 이 좀 더 딥하게 세부적인 키워드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키워드들 막 찾아내겠죠. 뭐 여성 미니백, 미니백팩, 명품 미니백이니까 그럼 여성 미니백, 여자 미니백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랑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일단은 같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냥 키워드 조합이 이제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엘바 테게부 미니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 푹푹 꺼지잖아요. 1230명으로.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보면은 당연히 그 비슷할 거예요. 아까 그거랑. 이렇게 쭉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얘도 꺼지네 620, 100만 원대 명품 미니백 추천. 이 키워드가 있네. 그쵸?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엘바 테게부 미니백. 똑같이 뷰탭이 세 번째네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경쟁은 다 너무 세. 근데 이것도 보면 1040에 25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키워드라는 거죠.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아까 여기서 이제 100만 원대 명품 미니백 추천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뷰탭 2위고 이렇게 보면서 이건 120명밖에 안 되는 키워드인데도 검색이 많아요. 근데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대 명품 미니백 추천도.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목을 다시 들어와 봅니다. 근데 100만 원, 200만 원대 명품백이라고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만큼만 딱 계산해보면은 딱 이제, 이거는 글이 노출될 수가 없다. 그렇죠. 이 글은, 검색 노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문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이 되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검색도 이렇게 해봐요. 뭐,
200만 원 명품 200, 9천 이렇게 볼까요? 200만 원대. 그러면 쇼핑이 나오니까 뭐 사실 그럼 이렇게 2등으로는 뜨네요. 2등으로는 떠요. 근데 이런 키워드들은 사실 사람들이 검색을 이렇게는 전혀 안 하는 키워드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20명이라고 뜨면은 실제는 거의 검색자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여기 20명이라고 뜨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글 전체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키워드 분석에서 애초에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근데 여기서 가져야 되는 관점이 뭐냐면 이게 키워드가 일단 잘못됐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그 키워드를 온전히 이 좋은 글로는 썼냐? 그러니까 그 C랭크나 이런 거에서 밀려도 다이아로직 관점에서 그러니까 좋은 글을 썼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검색을 해봐요. 명품 미니백 추천. 이거 써봐요.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근데 키워드도 한 번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이게 명품 미니백 추천 키워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 일단 여기서 제목도 이렇게 적으면 좀 잘못됐죠. 예를 들면 100만 원, 차라리 20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씩 보는 거죠. 100만 원, 100만 원 키워드 없고 200만 원, 200만 원 키워드는 들어간 거예요. 200만 원 키워드는 두 번 정도 들어갔네. 근데 1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요건 이제 노출 안 된다. 그럼 방문자수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여기서 하는 내용들을 다 이제 그 쳐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보죠. 이렇게 보는 거고 한 번 더 봐볼까요? 코비우님 거.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쓰신 거 이제 이거 2023 고용촉진 장려금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딱 이렇게 보면은 명확하죠. 노출 키워드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가 이제 명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촉진 장려금이라는 게 메인 키워드고 거기에 서브 키워드로 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신청 방법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3년이 이제 최근에 연초니까 이 키워드를 같이 넣어가지고 노출을 좀 더 2023년 최신 버전으로 해서 노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뭐 고용촉진 장려금 이거는 근데 너무 검색이 애초에 크기 때문에 안 해봤어요. 안 해보죠. 2023.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게, 이렇게 보면 뷰 섹션이 1위죠? 1위네? 그럼 좋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봐요. 여기도 보는데, 이거는 그 2023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최신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최신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7등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코비우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비우님의 글이 7등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코비오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예상해서 우리 2등까지도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뭐 이런 분들 있지만 이분은 약간 노인이고 이거 청년 일자리라서.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700에 430이니까 노출시키면 방문자 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대상자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보면 무조건 1등이죠. 그쵸? 왜냐면 이 키워드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검색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지원 내용 이렇게 볼까요? 이거는 여기 지금 3등에 나오고 있죠. 3등에. 그리고 뭐 지원 한글. 이렇게 하면 이건 또 1등이고요. 신청 방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좀 검색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쵸. 이거는 한 5위 정도에 나오네요. 이렇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검색량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내가 다양한 키워드 조합으로 일단 글은 노출시킬 수는 있어요. 그럼 이게 내가 이제 순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블로그 다음에 쓰는 글들이 좀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글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의 글이. 이 SPK 컨설팅이라는 이 사람의 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순위가 44만 등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아까 2023 고용촉진 장려금 이런 거에도 이제 44만 등인데 2등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한 번씩 클릭을 해보면 좋거든요. 클릭을 해보면 좋은데, 이 사람이 왜 이 글로 노출됐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은 순위가 낮은데 이 글이 왜 노출되고 있을까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순위를 못 보는데 여기에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 이건 아까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건 라이브가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 이상해가지고 들어가 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 사실 내용은 비슷해요. 다 내용 키워드 이런 거 비슷한데 다른 글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진 유일한 특징이 이거였거든요. 링크글.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라는 키워드로 이미 글을 이전에 하나를 발행을 했던 거고 여기에 이제 자기가 쓴 글을 같이 이 링크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반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의 글과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요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쓴 기존의 글을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연관성이 왜냐면 고용촉진 장려금 요거랑 똑같은 거에 대한 건데 이 글은 대상자에 대한 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미 쓴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계가 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 키워드로 얘가 지금 순위가 엄청 낮음에도 상위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보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또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키워드는 잘 들어갔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검색이 안 돼요. 이렇게 아, 해보면은. 저기 말씀 좀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메인 키워드는 고용촉진 장려금이었는데, 어, 그러니까 2023, 그러니까 2023이 들어간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하니까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경쟁력은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음, 그거는 이제 고용촉진 장려금만 들어갔을 때보다는 훨씬 좀 그 아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나마 사람들이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올해 이제 이런 좀 정책을 이 사람이 좀 이제 최신 정보를 소개하는 포스팅이구나라는 음, 거를 좀 유도하려고 그걸 넣긴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는 원래 고용촉진 예, 장려금이었고, 예, 2023은 서브여가지고 안 들어갔다. 네. 예. 근데 그 그런 관점을 제목에만, 가지고 하셨으면은 예,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여기서는 메인 키워드를 그럼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가져가면 글이 검색이 예.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한번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실 때 어차피 고용촉진 장려금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들어갈 거면 2023을 앞쪽에 배치시켜줬으면 이것도 같이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어,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2023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는데 본문에는 또 요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2023이라는 예, 키워드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제목이 없고 본문의 내용만 딱 봤을 때 그럼 이게 2023년도에 고용촉진 장려금에 관련된 내용이냐? 라는 부분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들이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고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씩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근데 또 다른 분들 거 다 해드렸는데 보니까 안 해주면 또 그렇죠. 그래서 짧게 짧게 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봐볼게요. 이제 열정부자 엄마님이 이제 나트랑 자유여행 쓰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키워드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트랑 자유여행이 가장 큰 키워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딱 나오죠. 나타나는 자유여행 키워드는 애초에 이게 뷰탭이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스마트 블록으로 묶였나?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로 쳐보는 거죠, 또. 나트랑 자유여행.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은, 파워링크 나오고, 나오고, 뭐 내가 잘못 쳤나? 아니, 나트랑 자유여행.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게 일단 나트랑 자유여행이란 이게 스마트 블록으로 묶여있죠. 여기서부터 뷰탭이 나오는 이 글도. 그럼 자유여행 일정, 패키지, 리조트, 온천 뭐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은 나트랑 자유여행으로는 오케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건 노출 안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서브 키워드를 뭘로 가져갈 거야? 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찾아볼 수 있죠. 여기서 서브 키워드에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만약에 열정부장님이 나트랑 자유여행에 대한 뭐 이미 글의 소재는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빈펄랜드, 빈 원더스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쓸 게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기서도 그런 고민들을 해서 이거를 꼭 가봐야 할 곳이라는 키워드 넣고 빈펄랜드, 빈 원더스, 여행 가격 만족 이제 이런 키워드를 같이 넣어주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썼 이게 이렇게 쓰면은 빈펄랜드 1등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음, 근데 이게 2시간 전에 쓴 글이어가지고 아직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걸로 봐볼까요? 대전 갈비집 이거로 봐볼까요? 대전 갈비집 이렇게 하면 플레이스가 나오고 뷰탭이 나오는구나. 근데 플레이스가 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봐봐야겠죠. 이렇게 뭐 당연히 맛집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요런 거 이제 보고요. 근데 뷰탭 내려오면 바로 1등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근에 이제 열정부자 엄마님은 지금 블로그 상태가 계속 이제 좋기 때문에 엄청 대형 키워드잖아요. 사실 대전 갈비집 이런 게 엄청 대형 키워드거든요. 근데 1등으로 노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전 갈비집 볼까요? 그러니까 3,340명이 검색하는 거고 43명이 들어오는 건데도 1등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마 이 서브 키워드까지 넣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 다 합치면은 많은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글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열정부자 엄마님한테는 키워드랑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 크게 이야기를 들지 않아요. 이제 이유는 블로그 지수가 이미 그 키워드에 대한 분석보다 지금은 빈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대전 갈비집으로도 노출시킬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유성 갈비집으로 노출시킬 수 있으면은 더 센 키워드에 글을 많이 써가지고 방문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더 지금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효율을 지금은 이제 잘 따져가지고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만약에 이 글을 쓰는데 내가 2시간이 들었다. 그러면은 1시간으로 좀 줄여가지고 글 2개를 쓸 수 있게끔 해야 방문자 수가 더 빨리 증가하실 거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 쓸 때도 이제 같은 것들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열정부자님 엄마님한테 계속 그 얘기를만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도 이제 2,300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방문자 수는 쓰시는 글마다 상위 노출 걸리면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키워드에 관련돼서 이야기 안 드릴게요. 오르쉐님. 오르쉐님이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제 파주 서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오르쉐님 것까지는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라이브가 아니죠. 이제 제가 실토를 하겠습니다. 파주 셔클 아주 간단히 검색을 해봤었는데 파주 셔클이라는 키워드가 일단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신선하죠. 이게 셔클이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셔틀버스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어는 셔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파주 셔클이라는 용어가 880인데 30이에요. 그쵸? 그럼 일단은 이 키워드가 일단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파주 셔클 여기 보면 4등으로 노출되고 있어요. 4등으로. 그쵸? 셔클 노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왜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파주 셔클 딱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셔클 예약, 그리고 파주 부르니 버스, 셔클 환승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연관 키워드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나와요, 키워드들이.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이 키워드들을 또 다 잘 사용하셨더라고요. 제목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셔클 예약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구름이 버스, 파주 구름이 버스, 그리고 셔클 환승 이렇게 키워드가 연관 키워드들이 있었잖아요. 제목에 보면은 잘 쓰셨다라는 거죠. 셔클
가격은 이제 추가를 해주신 것 같고, 환승이라는 키워드 들어갔죠. 예약 들어갔죠. 파주 부르이버스. 이렇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연관 키워드까지 해가지고 제목을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들을 봤을 때도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서클 예약 했을 때 2등으로 나오죠. 그리고 파주 브루니버스 이것도 4등으로 이렇게 나와요. 파주 브루니버스 4등으로 나오죠. 그리고 서클 환승 이것도 1등으로 나오고요. 아까 세종 서클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것도 노출되는. 이거는 제목에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아마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안 넣었어요. 셔클 네, 가격을 넣었어요. 그쵸. 이거는 안 들어가 있고 서클 가격 아까 이게 키워드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보면은 2등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세트로 딱 이 키워드로 애초에 그 선택한 이 중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는 아니죠. 근데 이 중형 키워드를 잘 선택하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키워드들이 이제 많이 그것들까지도 이제 내가 다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이제 요것들을 잘 반영해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방문자 수가 조금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키워드들로 이제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키워드들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파주 셔클이라는 키워드는 10번이 들어갔네. 그리고 아까 여기 셔클 가격은 5번. 그러니까 본문에만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들어갔고요. 셔틀 환승 하나씩 제가 보거든요. 셔틀 환승도 들어갔죠. 이 의도적으로 체킹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거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잘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셔틀 예약 들어가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잘 된다. 막 이렇게는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잘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결과값이 잘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오르세님이 지금 전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파주 셔클러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수도 몇 글자 썼는지 봐요. 제가 이렇게 그럼 2,000자 정도를 쓰셨던 거죠. 2,000자. 그럼 글자 수도 일단은 제가 1,500자 정도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0자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가 또 이제 가독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독성 이걸 이제 보면은 이 제목 있죠 이거. 그러니까 그 인용구 들어가 있고 글 들어가고 사진 들어가고 이런 거 어뷰징 방지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들어가고요. 이런 인용도 또 들어가 주시고 이런 그 뭐냐 음영 표시 이런 거 하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도 뭔가 이게 잘 들어가 있는 글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 사용하신 것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실제 활용한 거에 대한 후기가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또 설명이 근데 이거는 일단은 글 쓰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셨을 것 같긴 해요. 시간이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잘 실제 이런 것까지 이것도 다 직접 찍은 사진이신 것 같은데 설마 블로그 글 쓰려고 셔클 실제로 이용하신 건 아니죠? 맞아요. 그, 그, 이용하는 김에. 왠지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글이 이제 실제 후기까지 해가지고 잘 들어갔고 영상까지 이거는 이 광고 영상인가요? 원래 아니 만드신 건가요? 유튜브 영상, 아 유튜브 유튜브 영상. 영상이 있어요. 예. 이렇게까지 넣어주시고, 뭐 자기 이제 본인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다 쓰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네이버가 원하는 하나의 완성된 글로 평가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좀 잘 쓰신 글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혹시 네, 말씀 한마디만 드려도 돼요? 네, 진님. 저거 셔클이 수요 응답형 버스라 그래서 DRT인데요. 이제 네, 파주 지역에 들어온 브랜드가 셔클이고요. 음, 저게 파주, 세종, 그리고 인천에 운행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아마 진행할 거예요. 뭐 네네. 5년 정도? 근데 저희 일산도 원래 12월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한 연기돼서 4월, 5월쯤 들어오거든요.
오르샤님, 그거 인천은 이미 이제 세종보다 더 일찍 인천이 했나? 네, 음, 인천도 이제 이미 했으니까 그것도 한 번 더 하셔도 되고요. 일산이 이번에 5월에 들어오면 그것도 이제 연계해서 같이 하시면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고양시 식사동인데, 어, 6대 들어오는데 4대가 식사동에 들어오고 2대가 고흥동으로 들어가요. 음, 왜 잘 안 하냐면 저희 일산에 그거 DRT 들어오던 거 처음에 네, 추진할 때 회의할 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저 셔클을 검색을 다 해봤어요. 지역별로 다. 근데 음, 그거 자료 가지고 네, 우리 고양시도 이거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 공유도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제 이가원님 글 한번 봐볼게요. 바로 이어서. 아까 이가원님 또 질문을 주셨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가원님이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목은 키워드 위주로 쓰고, 이 썸네일을 좀 자극적인 문구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썸네일은 자극적이고 요거는 제목은 키워드 사람들 검색에 의한 노출이니까 이제 둘 다 약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이건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아까는 여기까지 못 봤거든요. 복부 팽만감과 통증 원인 증상. 그러면 복부 팽만감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 키워드가 되겠죠. 왜 이러지? 이렇게 되면 일단은 요게 그 검색량이 굉장히 적은 키워드네요. 팽만감이.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기능성 소화불량 이런 거 기능성 소화불량 어떤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인지를 제가 일단은 요거만 봤을 때 파악이 안 되니까 한번 보는 거죠. 웹 4등이고 이게 좀 더 큰 키워드네요. 기능성 소화불량이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러면 이거는 스마트 블록으로 묶이는 거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쵸? 스마트 블록으로 묶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 세 가지 중에서 좀 약간 조금 파생되는 키워드가 있을 만한 게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이게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게.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는 건가요? 그런, 이 의학적인 거다 보니까. 그러면 기능성 소화불량. 이 키워드를 보면은 일단은 이 섹션을 보겠죠. 섹션 보니까 이거는 뷰테비 4등이에요. 인플루언서가 나오고 사업량이 이 지식백과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이렇게 인플루언서 탭이 먼저 나오죠. 그럼 이제 이것도 보는 거죠. 인플루언서 탭에서 과연 사람들이 이탈 안 되고 내 것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애매하죠. 왜냐면 여기 있는 것들 막 사진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미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제 같아도 이거를 검색했을 때 이 세 가지 글 중에서 아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공식적인 정보도 나오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뷰탭이에요. 그러면은 기능성 수화 분량이 애매하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복부 팽만감도 지금 섹션이 이 인플루언서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것도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죠. 팽만감도.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하면 또 나올 수도 있죠. 팽만감 원인을 지금 그걸로 써주셨으니까 아마 검색이 좀 되네요. 봤을 때 노출되어 있는 게 노출이 안 되고 있네요. 이게 그쵸? 노출이 안 되고 있죠. 팽만감 원인이 제가 오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아 통증이 있군요. 팽만감 통증. 이렇게 보면 이 여기 노출되죠, 여기는. 그쵸? 두 번째로 노출되고 있거든요. 복부 평만감, 통증.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검색해봐도 일단은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검색이 좀 된다는 거죠. 복부 평만감, 통증이 맨 먼저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거는 검색이 되네요. 증상? 이것도 지금 이제 여기에 노출되네요. 7등에 이렇게 노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거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여기서부터 넘어가면 이게 새로운 또 용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여기에는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거 어떻게 썼어야 되나를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제목을 어떻게 지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럼 복부 평만감이 예를 들면 메인 주제였으면은 이거랑 같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봤어야 된다는 거죠. 평만감. 일단은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애초에 이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선택을 한 거는 좀 잘못되었던 거죠. 왜냐면 뷰탭이 여기 세 번째고 여기 두 개에서 사람들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복부 평감에서 연관 키워드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연관 키워드를.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면 여기 없네요, 별로. 배에서 꾸르륵 소리, 백만감. 여기 복부 팽만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소화불량 복부 팽만.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높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눌러볼게요. 복부 팽창, 복부 팽만 원인, 복부 팽만감 약, 위 팽만감, 복부 팽만감 가스, 팽만감, 복부 팽만감 원인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일단은 좋던 좋지 않던 간에 내가 복부 팽만감이라는 걸로 글을 쓰려고 했으면은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같이 들어가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예를 들면은 아까 복부 팽만감을 내가 글을 쓰기로 결정을 한 상태예요, 이미. 이거 써야 돼. 나는 일단 쓸 거야. 했어. 근데 이게 섹션이랑 이런 게 안 좋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다시 막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막 쓸 건지를. 근데 이 과정이 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돼. 나는 오늘 복부 평만감으로 무조건 글을 쓸 거야.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안 좋지만 나는 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분석들을 하나씩 해야 되고, 해가지고 소화불량 복부 평만. 이건 뷰탭이 2등이네. 그리고 이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 완전 최신 글 엄청 많네. 방문자 수는 나보다 뭐 좀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이러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예전에도 한번 그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소화불량 복부 팽만이라는 키워드가 있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복부 팽창, 복부 팽창이라는 키워드도 보니까 여기도 방문자 수 이렇게 있고 이것까지 팽창. 이건 657일, 110일.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참, 하나씩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원인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검색했고, 여기 보면은 방문자 수가 이렇게 돼 있는구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은 100명, 700명이면 얘네들은 나랑은 상대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보면은. 그러면은 복팽왕 원인이 더 좋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거를 검색량을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이게 좀 아까 복평만이라는 평만감 자체는 키워드가 좋지 않고 여기서 이제 봤을 때 검색량은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보고 복부 평만감 약 그죠? 평만감이 있으면 원인을 살펴봤으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이라는 키워드 봤을 때 이것도 이 사람 예를 보면 이 사람이 429명 다른 애들 다 높은데 얘는 429명이네. 그러면 얘가 순위가 나보다 낮을 수도 있겠네. 근데 얘가 5등으로 올라와 있어? 그럼 내가 쓰면은 난 최소 여기는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복부 평만감 약 요것도 좋은 키워드네. 뷰탭이 또 요것도 보면 1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복부 평만감, 복부 평만감 약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죠. 어렵죠? 이건이 어려우세요? 음, 네. 그러니까 어려워요. 네, 어려우시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어려울 때는 내가 이것까지 다 모르겠어요. 나는 네,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어. 너무 복잡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네,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이렇게만 써놓고 분석 안 하고 분석을 하지 않고요. 또 뭐가 있었죠? 위팽만감이 있었죠. 위팽만감 그리고 복부팽만감 가스 이렇게 있고요. 복부팽만감 원인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복부팽만감으로 검색했을 때 같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인식하고 여기서 제목을 그냥 뽑아 쓰는 거예요. 키워드 분석 안 하고. 내가 키워드 분석까지 못 하겠어. 그랬을 때는. 그래서 연관 키워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은 복부팽만감 뭐 여기 원인 및 뭐가 있을까요? 복부팽 원인, 가스 그리고 뭐 뭐라고? 이건 제목이 좀 어렵네요. 소화불량, 약 처방, 약 복용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너무 제가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제목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원인, 뭐 가스,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끔 여러 개가 들어가게끔 제목을 지어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꼭 내가 막 그 노출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없어도 다양한 그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 글이 검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최소 이 정도만 해줘도.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제목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약 들어갔네요. 이런 거. 부평약 이런 것들이. 통증 원인 증상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중간에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검색이 그래서 또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내가 이렇게 제목을 지으면서 본문에 반영할 키워드들을 결정하고 노출됐으면 하는 키워드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요 키워드들이 본문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제목에서 너무 지금 많은 키워드가 이제 들어간 거죠. 지금 이 상태를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요게들이 이제 본문에도 잘 반영되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제목을 짓고 그걸 가지고 본문에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러면 복잡하네요.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거가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키워드 분석을 어떤 키워드를 가장 먼저 쓰는 게 좋은가까지 분석을 하려면은 개별 키워드들 다 분석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려우신 거잖아요. 예, 어려우신 거니까 제목을 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짓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키워드들을 했을 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원인, 증상, 해결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통상 그 생활 네, 방법 네, 부분은. 네, 그럼 네, 여기는 복부 팽만감 아니면 여기다가 복부 팽창 이런 것도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복부 팽창, 원인, 그리고 뭐 가스, 소화불량 시 약 복용 방법 이런 식으로만 써도 저는 일단은 제목에 이 글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 키워드만 내가 제목에는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우시죠? 네, 네.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네.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다음으로 또 아,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네네. 기능성 소화불량 요런 것들은 하지 말아요. 안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전에 아니면은 네, 저한테 이렇게 몇 번째인가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제가 소 키워드가 있었는데 네,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제목 이렇게 바꿀 것 해가지고 네,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 이것도 설명하는 거 보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래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워드로 전달드리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데 그게 또 그 경우에 또 따라서 다르고 키워드에 따라서 다르고 모든 예. 게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저기 중요한 거를 먼저 키포인트 먼저 그렇죠. 앞으로 낸다 그러면 네, 복부편만 약부터 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게 그렇죠. 낫다고요? 네, 네. 네.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일 좋은 키워드였어요. 복부팽만 약이. 그러면 예. 복부팽만 약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예. 복부팽만감 뭐 원인 증상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죠.
예, 네. 예, 그렇게 써도 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예, 중요한 키워드가 가급적이면 앞쪽에 오게 배치를 해야 예, 된다. 예, 예.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오늘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다른 분들 거 이야기 들으시는 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냐 AM5님은 근감소증 주의보 증상 예방 추천 음식 요거 써주셨는데요. 여기서 항상 저는 이게 메인 키워드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일단 바로 의문사항이 일단 생겼었어요. 근감소증 주의보? 갑자기 주의보? 사람들이 검색을 근감소증 주의보로 검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먼저. 근감소증 주의보. 오늘 아침에 이 글 제목을 봤어가지고요. 그러면 근감소증 주의보. 근데 280명이 검색하네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네요. 그러면 이건 제가 편견을 가졌다는 거죠. 근감소증 키워드가 괜찮은 키워드구나. 그러면은 여기 또 연관 키워드로는 증상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제목이 잘 나간 거죠. 공감증 주의보 증상까지 이렇게 연관 키워드까지 여기까지 이제 잘 나간 거고 이 뒤에는 없었는데 뭐 그 글을 원래 작성하시려고 한 내용에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추가 내용을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에서 자동 완성 되나요 이게? 한번 볼까요? 검색 증상만 나오네요. 여기서 없고 아니면 여기서도 이렇게 공감소증으로만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일단은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겠죠. 노출되고 있나요? AM5님. 노출이 안 되고 있네요. 아, 여기 되고 있구나. 네. 세 번째로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동영상. 이거는 안 되고 있네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이거를 먼저 볼게요. 주의보. 이걸 보면, 아유, 어딨냐. 이걸 보면, 최신성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364일 전, 그러니까 1년 된 거고, 이건 2년 정도 가까이 된 거고, 이건 좀 약간 옛날 글이긴 한데, 이거는 작성자가 시네마 천국인데, 금감소, 아이고,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글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200명 정도니까, 노래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애초에 이걸 쓰려고 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기본적으로 좀 된 거죠.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찾을 수 있겠죠. 중앙평가 예방도 노출되고 있나? 예방은 또 노출이 안 되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뭐였죠? 추천 음식. 이건 또 1등으로 노출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내가 노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세 개는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쵸? 세 개의 키워드로 노출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 됐으면은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글 자체에 근감소증 키워드 11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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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들어갔네요. 증상도 이렇게 들어갔죠. 3번. 그다음에 원인도 있네요. 원인을 나갔고, 추천 음식. 이건 안 들어갔네요. 근데 이거는 연속으로는 안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이 키워드가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도 봐요. 예방. 예방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많이 들어가 있구나. 추천 음식. 이건 안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근데도 이게 1위로 노출되고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강도가 약하니까 노출은 될 수 있는 거죠. 그 본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으면은 더 좋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AI5님 챗GPT로 작성하신 거 아니죠? 조금 많이 참고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니, 왜냐면 이게 제가 챗GPT에 물어보면 챗GPT가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줘가지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AI5님. 지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네. 여기 음영 들어가 있어요. 음영. 회색 음영. 네네. 챗GPT에서 컨트롤 CV 하면 회색 음영 들어갑니다. 네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음영 제외해 주셔야 돼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전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정보를 쉽게 찾는 방법이니까 챗GPT를 활용하셔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면은 자기 생각을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생각을. 네. 생각을 조금만 이제 포함해 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일단 어느 정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뭐 약간 카피라이팅 하나 정도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하나를 좀 자극적인 거를 하나 좀 적어줬으면은 좀 더 클릭률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못 망가진다 뭐 그런 느낌의 아, 네. 손실 회피 경향을 줄 수 있는 근데 음. 지금은 수정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지니님 여수 웅천동 대장 아파트 네, 해보죠. 1위로 노출되고 있네요. 키워드로. 근데 이게 키워드가 검색이 이제 일단은 많이 안 되는 키워드이긴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해보는 거죠. 웅천동 대장 아파트. 이것도 1등이네요. 근데 요것도 검색은 많이 안 돼요. 근데 요것도 1위로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더 큰 키워드를 해볼까요? 여수 대장 아파트. 그러면은 이거는 좀 140명 정도 검색하네요. 근데 여기도 이제 3위에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쓰는 키워드, 썼던 키워드로 노출이 되냐 안 되느냐거든요. 예를 들면 여수 아파트 임장 이런 거 해볼까요? 이것도 지금 1등이죠. 여수 아파트 임장도. 이건 키워드, 근데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런 키워드, 내가 쓴 키워드로 제목이 노출이 되냐 안 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마 지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그 앞선 글들이 노출이 안 되는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이제 내가 쓴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 게 왜 중요하고 왜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보는 거죠. 키워드가 일단은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저는 키워드 이게 여기서 웅천동이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파트 안 들어갔어요. 아닌가? 제가 글자를 잘못 쓴 건가? 웅천 따로따로 하시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예요? 네. 웅천동 말고요. 그 네. 동네 아파트 이름에 다 웅천이 붙어 있거든요. 아, 웅천으로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음. 근데 일단은 요게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그런 관점, 비슷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검색량이랑 경쟁 강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잘 반영이 안 돼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최신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글들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경쟁이 강한 키워드들로 가면은 이런 키워드가 반영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써야 돼요. 서론에 오늘 요수 웅천동 대장아파트 임장 다녀온 거에 대해서 적어봤다. 뭐 오늘 적어보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그것만 본문에 이제 엄청 썼는데요. 한 4번인가 똑같이 썼는데. 아 그러세요? 근데 왜 검색이 예. 안 될까요? 여수 위에 그 웅천동. 작은 제목이랑 네. 그다음에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아마 중간에 그 네. 웅천동 빼고 여수 대장 아파트 임장하기로 내가 써서 그렇다. 아 여수 대장아파트 임장하기가 많이 들어간 웅천동이 빠졌나 보네요. 네, 제목만 바꾸고 제가 네. 내용을 아 안 그러네요. 바꿔서 그래요. 네. 이렇게 일단 여수 대장아파트 임장하기 이런 것까지 이런 건 들어가 있네요. 잘. 그래서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손옥합 여수 간 거. 이건 제가 그 글 쓰신 것도 보고, 여기, 이거 뭐냐, 이거. 여수에 갔던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수라는 키워드로는 묶여 있는 게 맞기는 한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랑이 또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여행에 대한 글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글이니까, 카테고리도 전혀 다른 글이 뭔가 묶여 있으면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넣고 안 넣고 하실 때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넣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진이랑 이런 것들은 직접 이제 촬영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글자 수는 봐볼까요? 글자 수도 큰 문제 없어 보이네요. 대장 아파트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나요? 나오네요. 1320자. 네. 그럼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7명의 그 7분의 블로그를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니까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것들은 아닐 수 있는데, 그 키워드 분석하고 제목 짓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쓰고 그거를 반영하고 하는 거는 사실 내가 좀 습관이 되고, 기계적으로만 할 수만 있으면은 큰 문제가 크게, 이거 좀 익숙해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2일차 강의할 때, 사투법칙에 대해서 제가 만든 그 사투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사투 중에 S가 셀렉트였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선택하는 거였죠. 내가 오늘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인지를 셀렉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A가 뭐였냐면, 분석하는 거였죠. 키워드를.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키워드라고 글을 쓰려고 결정을 했는데, 요거에서 파생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내가 노출시키기 가장 좋은 건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걸 제목을 지으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제목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타이틀이었죠. T 타이틀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U 해가지고, 내가 분석한 키워드들이 본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사투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고, 이게 좀 잘 안 되신다 싶으면은 메모장에다가 요거 그냥 하나 적어놓고, 오케이, 나 키워드 요거를 선택했지? 오케이, 그러면 키워드는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 요거 세 가지가 있네? 그러면 나 제목을 요렇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키워드를 분석하고, 제목 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키워드들 내가 처음에 쓰려고 했던 키워드들이 본문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 사이클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습관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1주차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이거 말고 이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그 키워드가, 네. 그러니까 이제 특정 브랜드가 이제 들어간 키워드도 괜찮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신한카드 즉시 대출, 이런 거? 괜찮죠. 상관없죠. 괜찮아요. 오히려 네. 그런 키워드들이 또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꼭 서로 이야기하세요. 네. 이웃으로만 이웃을 늘려야 되나요? 왜냐면 이게 서로 이웃은 오케이를 받아야 이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이웃 맞아요. 수가.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제 잘못이지만 너무 안 늘어서 그쵸. 그냥 일단 이웃으로만 추가해도 일단 괜찮을 거예요. 아니요. 네? 내가 그 사람을 이웃으로 추가하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의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 나만 구독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내 글이 필이 안 뜨는 거죠. 서로 이웃이 아니면.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네네. 상대방이 나를 그러니까 결국 구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또 이게 일종의 뭐 브랜딩을 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이웃을 추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또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웃 추가하지 않고 서로 네. 이웃을 먼저 해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구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이웃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맨 처음에 서로 그냥 이웃을 신청해서 그 네. 사람이 제 걸 보고 서로 이웃 오면 저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먼저 이웃을 신청하시고요. 예, 그 이웃을 이웃을 그냥 제 글 추가, 봐서
다 이웃을 그냥 추가를 해놓고 네. 그러면 거기서 저 서로 이웃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아,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차라리 그냥 서로 이웃을 먼저 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웃보다도요? 네네. 이게 지금 어, 이거님 거 보시면, 그 네. 이웃이, 내가 추가한 이웃이 4,196명이고, 예, 예, 예. 나를 추가한 이웃이 7,793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3,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예,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받아보는 거 4,100명이고, 내 소식이 누군가의 피드에 뜨는 사람이 7,700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글을 많이 보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또 중요하지는 않은 문제고,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이웃을, 먼저 네, 서로 이웃을 하라. 아, 네네. 예.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게 낫죠. 좋아요를 눌렀던 거는 그 검색되는데 똑같은 조건일 때 혹시 더 우위 그런 건 없나요? 좋아요 누른 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오르소님이 거 보여주셨을 때 네, 똑같은 순위가 비슷했는데 그 사람은 좋아요가 140개인가 됐었고 네. 오르소님이 20개인가 30개인가 그랬을 때 그분이 지수가 비슷한데 뜨는 거 보면 혹시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음,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영향 미치나? 좋아요 같은 경우에 이제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않고요. 영향이 당연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다이아 로직이라는 게, 다이아 로직도 그렇고, C랭크의 6가지 평가 요소 중에 한 개도 그렇고, 인기도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이 글에 대한 인기도를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인기도라는 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데,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가 좋아요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가 댓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어, 글을 또 뭐 다 읽어주는 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스크랩을 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중치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댓글은 글 안 읽어도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아요를 눌러주는 게 좀 더 좋고, 근데 좋아요만 누르는 것보다는 댓글까지 같이 달아주는 게 더 좋고, 그다음에 스크랩에 가면은 더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좋아요의 차이가, 그 블로그의 뭐 상위 노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위 노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이 사후 평가하는 지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미미하게라도 충분히 도움은 될 거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죠. 네. 혹시 블로그를 썼을 때 얻어 걸리는 제목 있잖아요. 저는 아까 그 나트랑 자유여행이 아예 검색이 안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19번째인가 그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정을 할까 좀 하고 있는 중에 그 그러니까 그 조합이 빈펄랜드 나트랑 뭐 빈펄랜드 자유여행 뭐 빈 네. 언더스 자유여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얻어 걸리고 막판에 가장 지금 검색이 제일 많이 된 게 뭐냐면 잠깐만요. 검색된 게 뭐냐면 뭐 들어가는 법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나트랑 빈 음, 언더스 들어가는 법 네. 그게 이제 글 중에 있는 거죠. 글 네. 뒤에 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얻어서 걸린 걸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까요? 얻어서 걸린 거를, 그러니까 제목에 넣으신다는 의미실까요? 네네.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빈원더스 나트랑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나트랑 빈원더스 세 번째가 나트랑 빈원더스 들어가는 법이라서 어,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게, 그 키워드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예를 들면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한 세 번째로 나오는 건지, 그 첫 번째로. 그럼 첫 번째로 나오면 사실 수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아, 내 글이 이미 나오고 그 키워드로 누군가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상위 노출되고 있는데, 그 키워드만 노려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에 1등으로 노출되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한 3등, 4등 정도인데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식이면은 수정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키워드도 직접 다 검색을 해보고 검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면은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오르쉐님? 네. 질문 있으세요? 전 질문은 아닌데, 네, 그냥 제가 그때 여쭤봤던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 프리랜서 국민 내일보험 카드 이거 네, 글 썼을 때, 네, 이런 건 키워드가 너무 세서 그런지, 이렇게 막 대형 키워드들만 있을 때는 네.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자체 감이 좀 안 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음, 소형 키워드만 쓸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게 이제 단기간에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방문자 수를 늘리려면은 대형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이제 그거에 노출을 시켜야 그 방문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쉽지 않죠, 그게. 그게 이제 너무 어려운 거고, 그게 이제 어려운 거, 블로그가, 예, 지금 지수가 쌓여있지 않을 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금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블랙키위에서도 이제 키워드 추천이라는 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활용하면은 좀 내가 쓸만한 키워드들을 쉽게 추출해낼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좋은 키워드들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아니면 이게 국민일보 카드 이런 엄청나게 대형 키워드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키워드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이 키워드로 무조건 노출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키워드를 반복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뭐냐 고용 촉진 장려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글 하나 써놓고 링크 걸어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켜놨었잖아요. 그런 것들 순위가 낮을 때도 그런 네네네.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음, 노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부동산 분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동산 분야가 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입지 분석이나 막 이런 거, 아파트에 대한 뭐 그런 거 쓸 때. 왜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것들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에 그거에 대한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순위가, 왜냐면 많은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시켜놔야 블로그가 순위도 오르고 지수가 좋아지는 건데, 그분들은 그 키워드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블로그 지수가 이런 건 안 좋은데, 여러 방면에서 그 키워드에 대한 그 약간 강점을 가져가지고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요 키워드는 내가 꼭 노출시킬 거야 하는 키워드들은 이제 좀 반복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행해주면서 링크 걸어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내가 이제 가져오겠다. 이렇게 그렇게 운영하시는 방법도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글을 이렇게 새로 다시 가공해서 쓴다고 하면은 네. 제목에 있는 키워드를 뽑아서 제목을 다시 키워드 들어가게끔 정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만약에 쓴 이제 키워드를 국민대일보 다음에 카 다시 네. 쓴다 했을 때 아, 네. 그것도 이제 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글을 다시 쓰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재각색을 했을 때는 키워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 또 검색량이 변한 건 있는지 좀 체킹을 해보고, 근데 이제 뭐 큰 변화 없다. 그러면은 이제 쓸 수 있는데, 제목은 똑같이 거기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쓰는데 순서 바꾸고, 요 정도 수준으로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됐을 때, 이게 나오면 요 밑에 이제 같이 나오거든요, 이 글이. 그러면 이제 네, 요거랑 네. 요거랑 사실 내용이 비슷하면은, 이제 블로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얘가 이거 이렇게 돌려먹기 해먹고 있네,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뭐, 블로그 운영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럼 크게 고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답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그리고 그것도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블로그 쓰다 보면은, 아까 전에, 뭐지? 코비윤 네네네,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블로그에 그냥 쓰면은, 잘못하면 블로그가 막 날아간다고 하던데, 그렇지 대출 그래요? 막 않습니다. 이런 거를 써도 네, 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블로그 제품들로 갈 때 이제 대출, 보험, 뭐 그런 거 하는 글 쓰면은 이제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글을 쓴다고 해서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리스크가 큰 것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저도 그런 경험 해봤는데, 대출 이런 거 글 써주라고 이제 광고들이 대부분 들어와요. 내가 혼자 써도 되는데, 광고들이 들어오면은 광고들은 대부분 이제 똑같은 형태거든요. 글 내용 들어가고, 초기에 연결하는 링크 하나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또 연결하는 링크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광고사에서 뿌려요.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 색을 세운 거라고 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컨트롤 CV 해가지고 딱 그대로 반영을 해놓으면은 이게 광고가 이제 네트워킹 형성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똑같은 글, 어뷰징 글 이렇게 형성되고 계속 발행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발행하고 그러면 이건 완전 광고 글이다. 라고 판단되면 이제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블로그 적금지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넣는 링크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로 오면은 백링크가 다 글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심지어 우회 링크야.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제 블로그가 적품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글이나 뭐 보험글 이런 거 쓸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원고는 제공받아도 내가 수정한다, 이미지 가공한다,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내가 직접 쓴다라고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링크 같은 경우에도 우회 링크 저는 안 쓰고 다이렉트 링크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링크에다가 뭔가 심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조회수를 체킹을 하기 위해서 우회 링크를 거쳐서 오면은 이게 어디서 유입됐는지를 체크해가지고 본인들이 조사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우회되는 링크 자체를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광고사, 제휴사가 하면은 걔네들이 일괄적으로 통제할 거 아니에요. 뭐 얘가 10개의 블로거한테 이걸 뿌렸어. 근데 링크를 나 바꿀 거야. 근데 10개 블로그 링크 작업을 해가지고 링크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우회 링크를. 그러면 이게 또 묶이는 거죠. 그러면은 또 네이버에서 체크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요. 그래서 대출이나 그런 것들 쓰는 거는 내가 스스로 쓰는 거는 또 전혀 문제 없죠. 뭐 보금자리론, 디딤돌부터 해가지고 뭐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뭐 그런 거 쓰는 건 다 대출이잖아요. 근데 쓰는 거 전혀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요. 네, 그동안 건강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막 써다가 이제 비만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춰서 쓰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 한 달 내내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건 이제 키워드가 그만큼 충분한가를 또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또 쓰시다 보면은 대부분 또 비슷한 키워드들 계속 반복해서 쓰실 거잖아요. 쓸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 키워드 풀을 좀 고려를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거아님은 인플루언서를 빨리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기간에 비만 쪽으로 약간 집중해서 써보시고, 또 인플루언서 도전해 보시고, 그 이후에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당연히 아, 이 주제는 좁고 깊을수록 좋죠. 인플루언서 네, 되고 하는데도. 근데 이제 키워드 네, 풀이 적어지면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또 글의 소재가 너무 불충분하면은 블로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네. 이거는 중간중간에 인플 신청해보고 그런 결과들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영 방향을 좀 결정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질문하신 거죠. 만약 이거 저희 그 다음 주에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막 이제 블로그 어느 정도 컸으면은 네. 막 협찬도 받고 하잖아요. 네네. 보시면. 네. 그런 거 어디서 받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건 약간 수동적인 것도 있고 능동적인 것도 있거든요. 능동적인 거는 내가 협찬해주는 사이트들을 찾아가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죠. 체험단을. 내가 신청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분야에 경제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은 찾아다니면서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따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약간 수동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광고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시간이 수익화 하시는 데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 들어오는 글들을 다른 블로그 분들 약간 추천을 해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연계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이렇게 또 네트워킹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찾아다니시는 거고 아니면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메일로나 뭐 블로그로나 그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협찬 오면은 무조건 컨택 해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컨택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그 누군가가 밥을 떠먹여 주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광고를 누군가 돈을 많이 주면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업체가 딱 봐도 좀 허접스럽고 한 업체라도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그 메일로 막 그 오면, 아, 이거 딱 봐도 단체로 뿌리는 스팸 메일 같은 거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카톡으로 연락해 보거든요. 어떻게 해주나요? 그럼 조건들을 들어봐요. 아, 아, 저희는 뭐 건당 5천 원씩 드리고요. 주 2회 정도 드리는데 원고 새 사진 뭐 새 거 다 드립니다. 그럼 수정 되나요? 아, 저희는 죄송한데 수정은 안 되십니다.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거를 협상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내가, 아, 이 회사는 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도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광고 수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업체랑도 그때부터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꾸준히 나를 찾는 사람이 생겨요. 그 업체들도.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못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연락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이 관계가 또 오랫동안 유지되면은 이게 광고라는 게 좀 약간 건 바이 건이라서 리스크가 수익이 들쭉날쭉 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돼요. 왜냐면은 나랑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내가 글을 잘 써줘야 되겠죠. 글 잘 써주고 상위 노출 잘 시켜주면은 업체에서는 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좀 많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쪽지를 저는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네. 아까 수동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메일이나 스팸 메일 또는 쪽지도 무슨 스팸 쪽지인가요? 네, 거기에 스팸 이제 쪽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팸 쪽지라고 그냥 스팸 메일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제목 네, 한번 붙여서 그냥 한번 열어봐도 되겠다 하면 그것도 뭐 맞아요. 네, 방법이죠. 쪽지로 엄청 많이 와요. 네, AA5님. 이렇게 막 댓글로 줌 미팅 신청합니다. 뭐 이런 거 올 때 저는 네. 좀 무서웠거든요. 이게 혹시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막 이렇게. 미팅은 안 오는데 줌 미팅 신청하는 거는 좀 이상한데요? 플랫폼 무슨, 그쵸. 그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가 왔을 때, 이 뭐 네. 기준이 있나요? 뭔가, 아,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다 아니고요. 이야기를 해봐야 아, 돼요. 네. 일단은 나눠봐야 하나요? 네. 아, 저는 무조건 나눠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음,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더 좋은 음, 업체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여가지고요. 음, 그리고 내가 광고 글을 한두 개를 해봐야 또 광고가 들어와요. 왜냐면 이 음, 블로그가 전혀 광고를 안 한 블로그잖아요. 그러면 안 아, 들어와요. 왜냐면 아, 이 사람 뭐 이상한데? 단가가 높은가? 뭔가 안 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음, 컨택이 안 들어오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꾸준히 들어오는 거죠. 네, 음. 그렇습니다. 또 저기 질문, 이거 끝나고 네, 다른 그 모임도 있던데요. 어떻게 네네. 저희가 되나요? 이거 올해가 끝나면. 블러맨 7기는 이제 블로그 이거로서 끝나는 거고,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냥 일일 포스팅을 꾸준히 하시면 제가 순위 계속 체크해 드리고,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생각이 드시면 제가 뭐, 미라클 모닝도 하고, 운동하는 것도 같이 하고, 뭐, 책 읽는 것도 같이 하고, 제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거든요. 카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관계를 뭐 계속 유지하면서 블로그에 대한 궁금증들 이렇게 중간중간 해소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11시가 이제 넘었기 때문에 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제가 참 여기에 계신 분 아마 몇 번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AM5님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그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식 투자자가 있거든요. 그 저 사람이, 책 있어요. 네,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원칙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이 사진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제 성공으로 가는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블로그를 한다라고 하면 목표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한 달 만에 어떤 블로그를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잘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요. 글쓰기를 하죠. 키워드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글을 썼으면 상위 노출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게 문제인지 핵심을 진단을 해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다시 실천을 하는 사람은 이게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문제를 분석을 안 해요. 진단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만 가는 거죠. 계속. 뭐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점을 식별했으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오늘도 나는 글 쓸 시간이 2시간밖에 없으니까 나는 오늘도 난 색을 하나 그냥 어떻게든 써야 돼.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면은 내 블로그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도 잘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점을 본인이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그, 만약에 제가 그 코칭 해드린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키워드 분석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은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게 제가 이 그림을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정도 전에 접하고 나서 매우 좋아하는 그림이 되었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말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에 상승하는 요 그림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그 주간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거 없어요. 주말에 이틀 쉬는 거거든요. 그쵸? 저도 이제 휴식 기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코칭 해드렸고, 그러니까 오늘 쓴 글에 대한 코칭도 내일은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또 1대1로 코칭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드리고 금요일 것까지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적어드리니까 그렇게 10번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 주 이제 주말에는 없고 월요일 날 마지막 이제 회의가 있죠.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듯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후 추가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하셨기, 그건 제가 그것도 강요를 했어야 되는 건가, 이웃추가 안 하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신 해드릴 수 있으면 제가 대신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아무튼 목표를 향해가지고 이번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주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나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